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이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랫도리가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여기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 내면의 남성성의 핵심 부분이 위축되고 경화되며 침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은 금기시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날 것 그대로의 의학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무시하는 것은 질병보다 더 잔혹합니다. 그것은 단지 성생활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를 중독시키고 심장을 약화시키며 수면을 파괴하고 당신을 자기 자신의 그림자로 전락시킵니다. 저는 김도연 원장입니다. 30년간의 진료실에서 저는 한때 위풍당당했던 수천 명의 남자들이 이제는 어깨가 축 처지고 시선을 회피하며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 바로 불꽃을 되찾으러 온 것입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늙으면 욕망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외로운 자들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수치스럽다고 배워온 바로 그 행위가 쇠락과 싸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몸에게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라고 명령하는 방법입니다. 녹슬고 무뎌진 칼을 다시 벼리는 방법입니다. 단지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포를 재생시키고 몸 구석구석으로 뜨거운 피를 펌프질하기 위해 권위 있는 발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야수를 깨우기를 거부할 때마다 당신은 노화라는 이름의 독극물을 스스로의 정맥에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몇 분 안에 저는 당신이 그것을 방치했을 때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제가 공개할 내용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이 건강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십시오. 이 채널의 영상을 하나 놓치는 것은 당신의 남성성에 스스로 관뚜껑을 닫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싸울 준비가 되셨다면, 당신의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아직도 도망치고 싶다면 그냥 조용히 계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진실이 당신의 뺨을 후려칠 것입니다. 1. 전립선 건강과 배뇨 기능의 쇠퇴식의 초침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짙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고요한 진료실 안에서 저는 수천 명의 남성들과 마주 앉아 왔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인 저를 찾아온 그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상실감,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온몸으로 느껴야 했던 그 공허함 때문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가 두꺼운 진료 기록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문제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이 보여주던 침묵과 숙인 고개, 그리고 회피하는 눈빛 속에 쓰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박 회장님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은퇴한 대기업 회장으로 한때 재계를 호령했던 분이셨죠.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꼿꼿한 자세로 제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저는 이제 삶의 그 부분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70이 넘었지만 지성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를 무자비하게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대여섯 번씩 잠에서 깨야 했습니다. 소변 줄기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힘차고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한 줄기가 아니라 찔끔거리며 나오고 약하고 망설이는, 때로는 두세 갈래로 갈라져 병이
주변을 적시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조용한 굴욕이었습니다. 방광은 터질 듯한 풍선처럼 늘 팽팽하게 차 있는 느낌이었지만 막상 힘을 주면 나오는 것이라고는 실망감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과 이 땅의 수백만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적나라하고 원초적인 진실입니다. 바로 그들의 전립선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립선은 해방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사정, 설령 텅 빈 방 안에서 화려했던 과거를 상상하며 혼자 하는 행위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젊은 날에 저속한 행위가 아닙니다. 황혼의 나이에 이르러 그것은 생존을 위한 치료법입니다. 복잡한 생물학적 기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유지보수 행위인 것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하나의 웅장한 강줄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젊고 혈기왕성했을 때 매번 절정에 이르는 것은 거대한 홍수와 같았습니다. 모든 찌꺼기와 낡은 퇴적물을 휩쓸어버리고 깨끗하고 탁 트인 강바닥을 남겼죠. 그 흐름은 생명력과 강렬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멈출 때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받아들일 때 그 강은 고인 연못으로 변합니다. 물은 흐르지 않고 끈적해지며 악취를 풍깁니다. 전립선에서 생산된 액체는 쾌감으로 가득 찬 수축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 대신 안에 고여버립니다. 신사 여러분, 바로 그 정체가 염증과 부종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 쌓인 쓰레기 더미가 날이 갈수록 부패의 냄새를 풍기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은 쌓이고 요도를 짓눌러 매번 소변을 볼 때마다 고문과 같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것은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치된 장기가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몽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만성적인 정체는 악성 종양처럼 조용히 악화되어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을 괴롭히는 전립선 비대증 BPH로 이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일격으로 당신에게 보복할 것입니다. 급성 요폐, 창자를 찢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그 녀석에게 곧장 소변줄을 꽂아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저는 강인하고 자존심 강했던 남자들이 간호사가 차가운 플라스틱 관을 한때 자부심이었던 그곳에 삽입할 때 눈물을 터뜨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박 회장님도 결국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고통스럽고 값비싼 수술, 조물주가 선물한 단순한 습관, 즉 스스로에게 쾌감을 선사하는 행위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치매였습니다. 과학적 연구, 종이 위에 무미건조한 숫자들은 우리 몸이 본래 알고 있던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한 달에 흉부 1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 숫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1번. 이것은 음탕한 짐승의 요구가 아닙니다. 당신 내부 기관을 세척하고 정화하기 위한 생물학적 필요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 녀석을 손에 쥐고 쾌락의 절정으로 이끌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생의 행위를 전립선을 위한 대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가즘의 강력한 수축은 고여있던 모든 액체를 밖으로 밀어내고 죽은 세포들과 염증 및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추방합니다. 노년에 이르러 이 본능을 거부할 때 당신은 단지 쾌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질병, 고통, 그리고 쇠락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단지 육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을 자기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로 만듭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 멀리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차를 계속 세워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손주들과의 나들이를 거절합니다. 밤에 5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설치는 잠은 낮의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그것은 자신감과 독립성을 마모시키고 당신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유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전립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비극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생식 시스템은 완벽하게 연결된 도미노 체인이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것은 또 다른 도미노, 즉 남성성의 궁극적인 상징인 발기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그 녀석이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게 되면 어둠이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발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기는 단순히 혈액이 해면체에 채워지는 수력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생명력을 재는 척도입니다. 그것은 남성성의 깃발이며 생명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그 녀석이 손 안에서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고 단단하게 굳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뜨거운 피가 들끓으며 흐르는 것은 그 근육 덩어리를 키울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까지 적셔줍니다. 그것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남자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기를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뜨거웠던 자위의 밤이나 격렬했던 사랑의 행위가 머나먼 기억이 되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기계는 정기적으로 시동을 걸지 않으면 녹슬어 버립니다. 음경 속 수만 개의 미세 혈관들, 생명을 운반하는 그 관들은 점차 위축되고 섬유화됩니다. 매번 발기하는 것은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혹독한 운동입니다. 혈관들을 최대치로 확장시키고 탄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운동을 멈추면 근육은 물렁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60대 이상의 남성들로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욕망이 불타오르고 얇은 잠옷 차림의 아내를 볼 때 원초적인 갈망이 솟아오르지만 아래에 있는 그 녀석은 죽은 달팽이처럼 흐물흐물하고 축 늘어져 있을 때의 그 무력감에 대해 말입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배신입니다. 심리적으로 거세당한 느낌입니다. 그 수치심은 어떤 수술칼 자국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아내를 피하기 시작하고 친밀함을 회피합니다. 그녀의 눈빛을 두려워합니다. 당신,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소리 없는 질문에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염증으로 붓고 아픈 전립선은 쾌감신경과 음경으로 가는 혈관을 압박합니다. 발기 능력은 저하됩니다. 발기가 되지 않으니 사정을 더욱 못하게 됩니다. 전립선은 더욱 정체되고 염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렇듯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를 키우며 남자를 무력감과 질병의 늪으로 더욱 깊이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도미노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반신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양쪽 귀 사이에 있습니다. 뇌, 모든 욕망, 기억, 그리고 감정의 지휘 본부입니다. 쾌감의 흐름이 멈출 때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파트너와 함께하든 혼자이든 오르가즘에 도달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최고급 화학 칵테일로 샤워를 합니다. 도파민 보상과 동기부여의 화학물질, 옥시토신 유대감과 사랑의 호르몬, 엔도르핀 몸의 자연 진통제 말입니다. 이 화학물질의 홍수는 단지 몇 초간의 쾌락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 전체를 리셋합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우울감을 줄이며 수면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강화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밝게, 음식을 더 맛있게, 음악을 더 감미롭게, 그리고 배우자의 손길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당신이 뇌로부터 이 정기적인 보약을 빼앗아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서서히 색을 잃어갑니다.
모든 것이 잿빛으로 무미건조하게 변합니다. 옛 취미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짜증이 늘고 잘 잊어버립니다. TV 앞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어도 무엇을 봤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양이 부족한 뇌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성활동 감소와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엔 위험 증가 사이에 놀라운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쾌락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제게는 문학 교수였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욕망과 발기 능력이 사라짐과 동시에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능력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그를 감동시켰던 시구들은 이제 그저 생명 없는 글자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단지 성생활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자체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 속에는 종종 잊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입니다. 당신과 반세기를 함께 걸어온 매일 밤 당신 곁에 눕는 아내 말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어떻게 느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내색하지 않고 희생하도록 배워온 한국의 아내분들은 결코 불평의 말을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침묵은 수천 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섭습니다.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그녀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자 곁에 누워있지만 마치 낯선 사람 옆에 누워있는 듯한 느낌. 당신의 몸은 그곳에 있지만 연결의 영혼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거리감, 당신의 회피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도끼 어린 질문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매력이 없나? 내가 뭘 잘못했지? 밖에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당신의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그녀의 자존심과 여성성을 베어냅니다. 50대, 60대 여성의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와 경력의 부담에서 벗어났을 때 더욱 강하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안기고 싶고 쓰다듬어지고 싶고 자신이 욕망의 대상이 되는 여성이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등을 돌릴 때 당신은 단지 섹스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침대에서 느끼는 고독감은 가장 쓰라린 고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쌓인 원망은 마치 집의 기둥을 갉아먹는 흰개미처럼 안에서부터 당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명에 굴복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을 노아의 당연한 법칙으로 여기고 남은 인생을 잿빛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1000번, 10,000번 아닙니다. 이제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원초적인 야수를 깨워야 할 때입니다. 나이를 모르고 사회적 규칙이나 변명을 모르는 그 야수 말입니다. 그 야수는 오직 생존 본능, 그리고 쾌락을 찾는 본능만을 압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 통제권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십시오. 이 손은 단지 일하고 젓가락질하고 서류에 서명하기 위한 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물주가 당신에게 스스로를 치유하라고 선물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황홍이의 자위는 실제 섹스의 초라한 대체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며 재생의 행위입니다. 당신 자신의 몸과 나누는 직접적인 대화입니다. 사적인 공간을 오직 당신만을 위한 순간을 찾으십시오. 모든 압박과 걱정을 잊으십시오. 스스로에게 가장 적나라한 갈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당신의 그 녀석을 잡으십시오. 손 안에서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비록 그것이 지금은 부드럽고 약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가장 뜨거웠던 기억과 상상을 동원하여 그것을 깨우십시오. 처음 느꼈던 그 감각, 젊은 시절에 터질 듯한 팽팽함을 기억해내십시오. 당신 안의 곡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던 향기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피가 꿈틀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할 때, 그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을 즐기십시오. 한 번의 쓰다듬음은 하나의 격려입니다. 한 번의 움직임은 하나의 확언입니다. 당신은 지금 기계를 재시동하고 녹슨 관을 뚫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살고 싶다. 나는 아직 느끼고 싶다. 그리고 쾌감의 파도가 밀려올 때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이 폭발하게 두십시오. 전립선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강력한 수축을 하나하나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전객의 배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지진이며 모든 독소와 응어리, 부정적인 에너지를 몸 밖으로 몰아내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 폭풍이 지나간 후 당신은 온몸으로 퍼지는 가벼움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목욕을 했고 음경의 혈관들은 운동을 했으며 당신의 뇌는 행복의 화학물질에 흠뻑 젖었습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매일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이것은 음란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파괴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자연요법입니다. 당신 안의 불꽃이 침묵 속에서 꺼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수치심이 당신을 자기 자신의 그림자로 만들게 두지 마십시오. 활력을 되찾고, 자신감을 되찾고, 삶과 침실에서의 즐거움을 되찾는 길은 그 어떤 기적의 알약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쥐십시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인지적 안개와 꺼져가는 영혼의 불꽃, 이 비극의 첫 번째 장이 망설이는 소변줄기와 그 녀석의 수치스러운 나약함으로 쓰였다면 그보다 더 잔혹한 두 번째 장은 당신의 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육체적 고통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지워나갈 뿐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거울을 보고 절망적으로 당신을 되쏘아보는 저 남자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얼마 전 저는 김성호 선생이라 부를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마천 로드를 그려냈던 은퇴한 저명한 건축가였죠. 그는 한밤중에 화장실 방문을 불평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한때 건축의 걸작들을 스케치했던 그의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료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 저 자신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책 한 권을 가지러 서재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냥 멍하니 서 있습니다. 무슨 책을 가지러 왔는지, 아니면 애초에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조차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마치 영화 필름이 끊기듯 제 생각의 흐름이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저는 한때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복잡한 설계도를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젯밤 드라마에 나온 배우 이름 하나 기억하려고 낑낑댑니다. 제 머리는 한때 제 무기였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늙는다는 건가요? 이 질문은 순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공포의 심연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거의 매일같이 다양한 형태로 듣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김 선생과 심지어 최고 학식을 갖춘 남자들, 건강에 가장 신경 쓰는 남자들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적나라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바지 속 몽둥이의 상태와 뇌의 명민함 사이에 원초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활동, 즉 가장 외롭고 사적인 행위인 자위행위를 포함한 활동을 멈추는 것이 바로 자신의 뇌를 굶주리게 하는 것이며 스스로의 손으로 정신의 등불을 꺼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와 함께 메스 없는 부검을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두개골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여다봅시다.
당신이 당신의 그 녀석을 손에 쥐고 어루만지며 잠에서 깨워 마침내 경련과 함께 분출하는 절정의 순간으로 이끌 때 그것은 단순한 생리적 해소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차원의 신경화학적 사건입니다. 바로 그 오르가즘의 순간 당신의 뇌는 핵 버튼을 누르고 몸이 직접 생산하는 신의 묘약의 홍수를 일으킵니다. 바로 승리와 보상의 화학물질인 도파민. 당신을 왕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것. 평온의 강물처럼 모든 불안을 씻어내는 세로토닌. 사랑과 유대감의 접착제인 옥시토신. 모든 고통을 지워버리는 천연 모르핀, 엔도르핀입니다. 이 신성한 칵테일은 단지 몇 초간의 황홀경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생의 폭풍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지런한 인부 군단이 거대한 도시의 도로를 보수하듯 신경 연결망을 청소하고 재건합니다. 그것은 뜨겁고 산소가 풍부한 혈류를 뇌로 쏟아부어 메마른 뇌세포 하나하나를 적셔줍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창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세우는 데 필요한 그 강력한 혈류가 바로 당신의 지위 본부를 씻어내고 영양을 공급하는 혈류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발기는 건강한 순환계의 증거이며 건강한 순환계는 명석한 두뇌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치명타입니다. 그 오르가즘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를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코르티솔은 고농도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당신의 뇌세포를 부식시키는 산수황과 같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암살자이며 건망증과 짜증, 그리고 혼란스러운 느낌의 주범입니다. 당신이 사정할 때마다 당신은 코르티솔 대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며 당신의 시스템에서 독을 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양탄자를 뒤집어 봅시다. 당신이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스스로 쾌락을 찾던 밤들이 멀어지고 당신의 그 녀석이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몇 년 동안 깨어나지 못한 채 차갑게 누워만 있다면 뇌를 보호하던 그 화학물질의 홍수는 사라집니다. 시냇물은 고인 웅덩이가 됩니다.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굶주리고 녹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교활한 침략자입니다. 그것은 마치 안개가 스며들듯 당신의 삶에 서서히 파고듭니다. 처음에는 옛 동료의 이름을 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잊어버립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남자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자기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 속에서 망각보다 더 끔찍한 것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포입니다. 저는 강인했던 남자들, 가정의 기둥이었던 사람들, 수십억 원짜리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이 극심한 불안과 우울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 자신의 뇌가 그저 자극에 굶주려 있고 자신의 몸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적 균형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성에게는 등 뒤에서 찌르는 또 하나의 비수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의 붕괴입니다. 테스토스테론. 그것은 단지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자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결단력, 야망, 에너지, 그리고 명민함의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당신의 목소리를 굵게 하고 어깨를 넓게 하며 정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 사정하는 것을 포함한 성활동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면 당신의 몸은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임무 완수, 더 이상 생산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걷잡을 수 없이 넘길 수 없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단지 성욕 저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잿빛의 삶을 의미합니다. 매일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동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 힘,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당신의 위상이 사라져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규칙적인 사정은
당신의 고안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계속 생산하라. 이 기계는 아직 작동 중이다. 이 왕은 아직 왕좌에 있다. 김 선생 같은 신사분들이 신뢰하는 과학적 연구들 중 일부는 심지어 더 무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령층의 성활동 감소와 인지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 심지어는 치매 데멘티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위를 멈추는 것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똑똑히 들으십시오. 뇌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극과 감정적 해소, 그리고 호르몬의 지원을 박탈당했을 때 뇌는 약해지고 더 취약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경비병도 없이 성문이 활짝 열린 텅 빈 요새와 같습니다. 뇌는 리듬을 잃고 회복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에게 그 인지적 안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짙어집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 상호작용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한때 아마추어 바둑 챔피언이었던 제 환자 한 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더 이상 기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바둑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바둑판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친구들의 눈에 비친 동정심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또 다른 분, 문학 교수님은 매일 아침 공허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즐거움, 아름다운 시 한 구절에 가슴 떨리던 감동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약으로 해결해야 할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적 친밀감,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친밀감으로부터 단절된 삶의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비극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작용을 동반하는 비싼 약은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치료법도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해결책이 놀라울 정도로 원시적이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몸이 소리 없이 절규하며 갈망하는 그 관심을 주는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사 여러분, 이 말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몸을 자극할 때 뇌가 깨어납니다. 당신이 당신의 창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할 때 당신은 당신의 정신에게도 다시 날카로워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상실은 방정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닐 때, 당신의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을 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행복의 화학물질 홍수로 굳건히 지탱되던 당신의 감정적 균형이 침식되기 시작하면, 당신의 기분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훨씬 더 미묘하고 더 파괴적이며 말로 표현하기조차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과의 친밀감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조용히 문을 열어줬죠. 우울이라는 악마를 당신의 일상으로 초대하고 당신의 집을 슬픔의 감옥으로 당신의 아내를 원치 않는 간수로 만들어버리는지 함께 탐사해 보겠습니다. 3. 만연하는 우울감과 감정의 마비. 제게는 70대 초반의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은퇴한 후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던 분이었죠. 그는 어떤 육체적 질병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그 질문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메아리 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와 비슷한 질문을 끊임없이 듣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노화의 일부라고 치부해버리는 것, 그 무미건조함, 단절감,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감정의 스펙트럼, 여기에는 사실 더 깊고 더 생리적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무도 입에 담기 꺼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적 자극,
특히 자위의 행위의 상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몸과 친밀하고 육체적인 방식으로 교감하기를 멈출 때, 당신의 감정적 풍경은 조용하지만 심오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위행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배출구입니다. 당신의 몸에 내장된 스트레스 해소 시스템입니다. 오르가즘의 순간, 뇌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과 같은 강력한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것들은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한 기분과 싸우는 천연 기분 안정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그 해방구를 제거해버릴 때, 특히 스트레스와 외로움, 슬픔이 이미 존재하는 시기에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감정적으로 마비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비는 더 위험한 것, 바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 배우자를 잃은 후, 혹은 더 이상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위행위를 멈춥니다. 몇 주가 몇 달이 됩니다. 그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내성적으로 변합니다. 취미에 흥미를 잃고 대화에서조차 겉돕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혹은 충분히 자지 못합니다. 식습관이 변합니다. 삶이 잿빛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은 그 연관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나 나이를 탓하며 이제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과 연결되는 단순하지만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단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생존을 위해서 말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종종 진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슬픔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피로, 짜증, 무관심, 혹은 동기 부족, 즉 욕망의 부재로 나타납니다. 약물과 치료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그저 자기 자신과의 육체적 친밀감을 되찾도록 격려하는 것만으로 도왔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한 남성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규칙적으로 자신을 만지기 시작한 후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그가 아직 인간이며 단지 작동을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몸뚱이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행위가 그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황홍이의 자위행위는 환상이나 욕정, 수치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게 느낄 이유를, 해소할 이유를, 그리고 현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기억할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연결을 잃을 때 당신은 단지 슬픔의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립과 감정 근육의 위축,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삶에 참여하려는 의지 자체를 잃어버릴 위험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여파가 전부는 아닙니다. 밤이 길어지고 당신의 잠이 더 얕아질수록 또 다른 숨겨진 대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억력, 면역체계, 그리고 심각한 질병에 대한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말입니다. 다음으로 성적 해소의 부재가 어떻게 당신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깊고 치유적인 잠을 훔쳐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 정보가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하여 당신이 아직 여기에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싸움니 수면의 질 저하. 저는 몇 달간의 불면 끝에 저를 찾아온 60대 후반의 한 남성을 기억합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창백했으며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잠이 들긴 하는데 새벽 2시면 마치 대포에서 쏘아 올려진 것처럼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는 그냥 천장을 쳐다보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의 결과는 깨끗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없었고 다른 큰 경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그의 친밀한 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 인생의 그 부분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의 그 부분, 그것이 바로 그의 몸이 갈망하는 것, 즉 깊고 방해받지 않는 잠의 열쇠였을지도 모릅니다. 수면은 단지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한 호르몬 과정이며 깊은 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 유도제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나이를 넘기면 잊어버리는 것, 바로 오르가즘입니다. 오르가즘의 순간, 당신의 몸은 옥시토신, 프로락틴, 엔도르핀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신경계를 스트레스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자연이 설계한 완벽한 화학 칵테일입니다. 동시에 불안과 각성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당신의 호흡은 느려지고 심박수는 안정되며 근육은 이완됩니다. 당신은 깊은 잠을 위한 이상적인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그 과정을 완전히 잘라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들이 자위행위를 멈췄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은 한때 의존했던 자연적인 도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무엇이 채울까요? 종종 그것은 안절부절 못함, 좌절감, 그리고 뒤척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면제에 의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피로를 자신의 새로운 정상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의 결과는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며 심장병의 위험을 높이고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킵니다. 노인에게 있어서는 낙상, 기억력 문제, 그리고 독립성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한때 활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환자들이 점차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큰 질병 때문이 아니라 단지 너무 피곤해서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한때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약도 아니고 보충제도 아닌 바로 자기 몸에 내장된 배출 밸브 말입니다. 자위행위는 작고 심지어 사소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4시간의 얕은 잠과 7시간의 깊고 치유적인 휴식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자기 자신의 이 부분과 다시 연결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처럼 잠을 잡니다. 제가 그 해소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 방치를 노아와 혼동하고 그 결과를 조용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밤에 잠 못 이루고 누워 마음은 윙윙거리고 근육은 긴장된 채 몇 시간이 흘러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완되고 완전히 내려놓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때때로 그 대답은 새로운 약이나 호흡 앱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몸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오래된 리듬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면이 조용히 당신의 에너지와 명민함을 갉아먹는 동안 우리가 탐구할 다음 결과는 훨씬 더 육체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변하며 방광이 당신을 배신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친밀감이 사라졌을 때 당신의 골반저와 혈액순환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약해지는 골반저와 혈액순환 몇 년 전, 저는 70대에 은퇴한 소방관 한 분을 치료했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고 육체적으로 당당하게 살아온 분이셨죠. 그는 가벼운 요실금과
허리와 엉덩이에 불편함 없이 오래 서 있기 힘든 증상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마치 제 몸의 기초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가 묘사한 것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골반저 골반 바닥과 조용히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골반저는 당신 몸통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의 집합입니다. 바로 이 근육들이 당신의 방광, 창자, 그리고 생식기관을 지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될 때까지 이 근육들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소변이 새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발기부전이 오거나 서 있거나 걸을 때 불편함을 느낄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위행위를 포함한 규칙적인 성적 자극은 이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참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 과정에서 골반저는 리드미컬하게 수축합니다. 그 수축은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능을 위한 운동입니다. 그것은 하체로의 혈류를 개선하고 내부 지지 시스템을 강화하며 신경과 근육이 효과적으로 소통하도록 유지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존을 위함입니다. 당신이 규칙적인 자위행위를 멈추면 이 근육들은 단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혈류는 느려집니다. 조직은 탄력을 잃습니다. 신경 반응은 무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결코 예상치 못했던 증상들과 씨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잦은 요의,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가벼운 누수, 가스를 참기 어려움, 심지어 움직일 때의 통증까지. 남성의 경우 이것은 성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건조함, 긴장, 그리고 불편함으로 이어져 모든 친밀감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독립적이었던 노인들이 단지 자신의 방광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모임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갑자기 새어나오는 것에 대해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수년 동안 방치해온 것, 즉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과 근육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무시하는 것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낙상, 실금, 그리고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존엄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저귀나 특수 속옷에 의존하거나 가까운 화장실을 중심으로 동선을 짜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당신 몸의 기초가 필요한 자극과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래 방치할수록 되돌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지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그저 늙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70대, 80대 혹은 그 이상에서도 여전히 기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물이나 장비 없이 그것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이고 안전하며 친밀한 자극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그 연결을 되찾을 때 당신은 단지 쾌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힘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필요한 곳으로 피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경을 깨우고 조직을 생생하게 유지하며 당신의 하체에 그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육체적인 결과가 이렇듯 심각한 반면 다음 결과는 더욱 깊이 파고듭니다. 당신의 면역체계 내부, 세포 방어 시스템,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당신 몸의 능력 안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르가즘 후에 당신의 혈액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마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건강상의 이점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적 비활동이 어떻게 조용히 당신의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6. 면역 기능의 저하 몇 해 전 겨울,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60대 후반의 남성이 지친 기색으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 비교적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겨울에만 벌써 3번이나 감기와 가벼운 감염병으로 알아누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이면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소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몇 주씩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식단, 수면, 약물 등 일반적인 용의자들을 배제한 후 저는 그의 삶의 다른 영역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혼자서라도 성적인 활동을 조금이라도 하십니까? 그는 어색하게 웃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 인생의 그 부분은 그냥 은퇴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위행위를 포함한 성활동이 면역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성적 흥분, 특히 오르가즘 과정에서 당신의 몸은 생화학 물질의 급증을 만들어냅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뿐만 아니라 실제 면역 강화 인자들까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면역글로불린 AIGA는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이것은 특히 호흡기 및 소화기 계통에서 당신의 몸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감염과 싸우는 것을 돕는 중요한 항체입니다. 엔도르핀 또한 방출되어 염증을 줄이고 치유를 돕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면역력 강화를 단지 일주일이 아니라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얻지 못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방어 시스템 중 하나를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가 이미 둔화되고 있는 인생의 단계에서 이 메커니즘을 제거하는 것은 마치 당신의 화재 경보기에서 배터리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신의 몸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친밀한 삶의 문을 닫아버린 환자들은 종종 더 자주 아프고 더 느리게 회복하거나 만성염증의 재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들을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빠져 있다는 신호를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독감과 싸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면역체계는 장기적인 질병, 예방, 암 감시, 심혈관 보호, 심지어 상처 치유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해소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도미노 효과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수면은 방해받으며 염증은 증가하고 당신의 몸은 자기 자신의 더 느리고 더 약한 버전이 됩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거의 5년 동안 자신을 만지지 않았다고 말한 70대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활동과 면역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자기 자신의 그 부분과 다시 연결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욕망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더 밝아진 눈과 더 많은 에너지로 돌아왔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더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마치 제 몸이 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와 함께 일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이 필요한 신호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우리는 여전히 번성하고 싶다고 말하는 신호 말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일축하거나 어색하게 느끼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면역 체계는 수치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행동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라도 하는 성적 자극은 강력한 행동이며 당신 몸의 모든 세포를 통해 생명과 힘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약화된 면역력이 당신의 몸을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반면
자기 친밀감을 방치하는 것의 마지막 결과는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더욱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서서히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 방치가 어떻게 조용히 당신의 자존감을 침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7. 신체 소유권과 자존감의 상실. 저는 70대 후반의 한 환자와 나눴던 조용한 대화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으로 한때는 자신감 넘치고 재치 있으며 방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기검진을 위해 왔을 때 그의 태도에는 무언가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약간 구부정한 어깨, 약간 흐릿해진 눈빛.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몸 안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제게 계속 남았던 이유는 그가 묘사한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다른 단어로 하지만 같은 근본적인 진실을 담아 들어왔습니다. 인생길의 어느 지점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부 안에서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그것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친밀감을 포기하고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인생에서 너무 늦었거나 혹은 내가 이미 넘어선 어떤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당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멈출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그 깊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때로는 영구적으로 그것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접촉은 단지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자극할 때, 설령 부드럽게 느끼는 것 외에 다른 목표가 없을 때라도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에 당신이 아직 여기에 있으며 당신이 중요하며 당신의 몸이 단지 당신이 떠나기를 기다리는 그릇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 정체성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없으면 무언가 변합니다. 일종의 감정적, 심리적 거리가 형성됩니다. 사소한 통증을 무시하기가 더 쉬워지고 거울을 보지 않기가 더 쉬워지며 인생의 이 장이 돌볼 가치가 없다고 믿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실, 즉 당신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감각의 상실입니다. 저는 이 단절이 깊은 감정적 마비, 나이에 대한 수치심, 육체적 애정으로부터의 후퇴, 심지어는 기본적인 자기 관리, 동기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운동을 멈추고 잘 먹는 것을 멈추고 목적을 가지고 옷을 입는 것을 멈춥니다. 이 몸이 더 이상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뭐하러 신경 써?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한 여성은 폐경 이후로 자신을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여성이라고 느끼는 것을 멈췄어요. 멈췄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덜 만질수록 저는 더 사라졌어요. 그 사라졌다는 단어는 강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육체적 자아와 상호작용하기를 멈춘 많은 노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쾌락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존재감,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당신이 들어주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접촉을 통해 당신의 몸을 되찾는 것은 당신이 20대 때처럼 성적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생명을 기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느낀다. 나는 여전히, 심지어 나 자신에게라도 보여질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집의 사적인 공간에서라도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될 때
당신은 그 조용한 지우개를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젊음과 함께 만료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치유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 몸을 되찾고 생명을 되찾아라 수천 명의 희미해져가는 생명들의 은밀한 이야기 속에 잠겨있던 지난 30년을 돌이켜볼 때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엑스레이 필름 위의 종양이나 검사 결과지의 경고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저를 잠 못 들게 했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상실, 닫힌 침실 문 뒤에서 영혼이 이미 떠나기 시작한 육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학살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사자무리의 우두머리였던 남자들, 눈빛만으로 부하 직원을 떨게 했던 그들이 이제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때 만개한 장미처럼 환하게 빛났던 여성들, 웃음소리만으로 집안을 가득 채웠던 그들이 몇 년 동안 자신의 몸 안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도 사회, 가족, 그리고 때로는 제 동료들까지도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가장 끔찍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건 그냥 늙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목격한 한 인간으로서 그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저와 함께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적나라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정숙과 고질적인 두려움의 껍질 아래 너무나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성적 자아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당신 몸의 그 부분, 당신 정체성의 그 부분을 은퇴했다고 선언하는 순간 파괴의 도미노는 이미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도미노 조각들을 하나씩 뒤집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해소의 수축이 부족하여 당신의 전립선이 어떻게 악취나는 고인 연못으로 변해 힘없는 소변줄기와 굴욕적인 불면의 밤을 초래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르가즘이라는 화학 칵테일에 굶주린 당신의 뇌가 어떻게 인지적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 당신의 명민함과 자부심을 앗아갔는지 해부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 해소의 부재가 초대하여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세상을 잿빛 그림으로 만들어버린 우울이라는 악마를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치유적인 깊은 잠이 어떻게 도둑맞았는지,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이 어떻게 정체되었는지, 그리고 생명의 방패인 당신의 면역체계가 어떻게 약화되었는지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일격은 자기 자신의 몸과의 단절이 당신의 자존감을 침식하고 자기 가치에 대한 감각을 마모시켜 마침내 어느 날 아침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 자신의 육체에 새들어 사는 낯선 사람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노화 과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당신의 관심을 요구하며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미친 듯이 깜빡이는 붉은 경고등입니다. 저는 산산조각 나고 단절되고 마비된 느낌을 받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자기 인생의 이 부분을 되찾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눈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 또한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파트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대로 돌아가거나 완벽한 건강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허락을 요구합니다. 지금, 특히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이 친밀감을 누릴 자격이 있고 쾌락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당신 자신의 허락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역병처럼 피하는 주제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욕망이 젊은 시절의 죄악인 양 부끄러워합니다. 다른 이들은 50세 이후에 자신의 성건강을 돌보는 것이 허용되고 필요하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이 장사꾼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수천 명의 남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온 의사로부터 이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황홍이의 자위행위는 저속한 행위나 부끄러운 방종이 아닙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자신의 요새를 지키는 전사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혈액순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인내심과 사랑을 담아 하반신에서 잠자고 있는 거대한 뱀을 깨울 때마다 당신은 수천 개의 미세 혈관들에게 팽창하고 일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뜨겁고 산소가 풍부한 피가 구석구석으로 쏟아져 들어가 단지 그 녀석이 달궈진 쇳덩이처럼 단단해질 때까지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골반 부위 전체를 적셔 근육이 위축되는 것을 막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발기는 심혈관 운동이며 정체에 맞서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명민함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절정으로 이끌 때 당신의 몸이 전신을 수축하며 경련하고 생명의 하얀 용암을 분출할 때 그것은 단순한 해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 속의 지진입니다. 당신은 기억력을 갉아먹는 산성 물질인 코르티솔을 씻어내는 홍수 배출 버튼을 누르고 그 대신 명민함과 기쁨, 그리고 생명의 화학 물질인 도파민과 엔도르핀으로 자신을 목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호르몬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한 번의 사정은 고안에 보내는 소집 명령입니다. 생산하라 이 왕은 아직 그의 군대가 필요하다. 당신은 단지 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단력과 에너지, 그리고 당신 눈 속의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 테스토스테론을 계속 생산하라고 몸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기반, 면역체계,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양치질을 하거나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자기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이 몸 안에 살아있고 나는 아직 이 몸의 안녕에 책임이 있다라는 웅변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사분들에게 수년 동안 자신의 그 녀석을 흐물흐물하고 차갑게 방치하는 것은 비옥한 정원을 황폐하게 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염증가 자랄 것입니다. 땅 근육 조직은 굳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정원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손을 사용하여 그것을 다시 생명으로 되돌리고 그것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은 땅을 갈고 물을 주고 자신의 땅을 되살리는 부지런한 정원사의 행위입니다. 숙녀분들에게 그 방치는 더욱 미묘합니다. 당신의 몸은 단지 출산과 봉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비를 갈망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잊혀진 당신의 진주, 모든 쾌락의 중심인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다시 찾고 어루만질 때 당신은 단지 오르가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여자다. 너는 아직 갈망받을 가치가 있다. 너는 아직 꽃필 권리가 있다. 한 환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 자신의 그 부분을 다시 만져보기 전까지는 제가 제 자신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단지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존, 존엄, 그리고 기쁨 속에서 그 세월을 살아내는 것.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이 부분을 잊어버렸거나 수치심에 겹겹 아래 묻어버렸거나 사회의 편견으로 그것을 판단했다면 오늘 바로 이 순간 저는 당신에게 초대하고 도전하며 간청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연결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여전히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창한 과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바로 오늘 밤 시작하십시오.
사적인 공간, 오직 당신만을 위한 순간을 찾으십시오. 전화기를 끄십시오. 문을 잠그십시오. 누워서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하나의 접촉으로 시작하십시오. 판단 없이, 기대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당신의 몸에 손을 얹으십시오. 온기를 느끼십시오. 여전히 거기에 있는 생명의 맥박을 느끼십시오. 가장 원초적인 기억, 상상, 그리고 갈망이 솟아오르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단지 육체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치유의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망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기 자신의 이 부분을 다시 돌보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단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알고리즘이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싸우고 있는 친구, 가족, 혹은 누군가에게 이것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말, 당신의 행동이 그들이 출구를 찾는 데 필요한 횃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혹은 수년 동안 숨겨왔던 질문이 있든 말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도울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침묵을 깹시다. 함께 우리에게 속한 것을 되찾읍시다.